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들 추석 준비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선물이라든지 명절 차례상 준비에 분주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명절 차례상에 올려야 될 과일, 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분들 관심이 있으시고 뭘 올려야 될지 매해 고민이실 텐데 딱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삶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국내 최대, 국내 1등 풍수 컨설팅 회사, 주식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이사 멋지동입니다. 네, 오늘 명절 차례상 이야기입니다. 이 풍수에 대한 거는 공간과 시간, 전통에 대한 모든 가치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나 저희 마스터님, 천성조 교수님에게 계속해서 그런 전통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부분 전수를 받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작은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전통을 잇고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거시적인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보신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차례상 과일, 사실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조율시이. 다 들어보셨죠? 조율시이, 4가지의 과일을 의미하는데요. 명절 차례상뿐만 아니라 여러 기제사, 시사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정말로 이 제사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인간으로서 대를 이어가는 그리고 종족 번식의 본능을 가진 동물로서 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대추죠. 이 대추가 첫 번째에 있는 이유는 씨가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씨가 하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의 존재, 바로 왕이죠. 예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씨앗이 하나인 왕으로서 가장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긴 게 바로 대추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밤이죠. 밤율자를 써서 밤인데요. 이거는 왕 다음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바로 삼정승을 의미합니다. 삼정승. 밤의 씨앗이 3개죠. 그래서 삼정승인 거고요. 그 다음 감이죠. 씨앗이 6개니까 육판서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배 이자를 써서 배. 이 배는 팔도 관찬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율시이의 순서로 해서 우리가 제사상에 이렇게 순서대로 앞에 나열을 하는 거고 이러한 의미, 그러니까 자손들이 정말 번창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율시이, 조율이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4가지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외의 다른 과일들은 놔도 될지 안 될지 그게 궁금하실 텐데 보통 여기 추가해서 사과라든지 참외라든지 포도, 수박 등 그때그때 또 제철에 나는 과일들 올리시는데 상관없습니다. 그 제사를 지낼 무렵에 가장 땅의 기운을 많이 머금은 제철 과일 올리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탐스러운 과일이다. 이거 제사상에 올려가지고 우리 조상님에게 예를 다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런 과일 올려두시면 되는데 딱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바로 복숭아죠. 요즘 복숭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복숭아는 사실 예로부터 어떤 귀신을 쫓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사상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만 잘 유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율시와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은 과일을 조상님께 대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말이 조상님께 대접하는 거지 물론 조상님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예를 올리고 결국 또 여러분들이 음식을 섭취하는 거죠. 그 이외에 좌포 우회라든지 어동육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 다 있습니다. 그것들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 이렇게 판단할 건 절대 아닙니다. 동쪽과 서쪽에 각각 의미를 두고 그에 맞추어서 하시면 되고요.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데 저 집은 저렇게 하네. 아유, 저 집은 못 배워먹은 집안이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집마다 각 전통은 다 다릅니다. 예전에 뛰어나신 선비분들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천성조 마스터님께서도 집안의 전통은 가가호호다.
집집마다 각각의 전통과 의미가 다 다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율시만 바탕으로 하고 그 이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지키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전통을 만들고 계승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차례상, 제사상과 관련돼서 현대에 들어서는 많은 인간적인 갈등, 고부 갈등뿐만 아니라 가족이 이렇게 와해가 되는 지경까지도 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상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차례상 각각의 과일, 음식마다 자손들이 번창을 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본래 제사라는 전통의 의미입니다. 어떤 폐습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문화라는 점만큼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세계 최악의 인구 소멸 직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체감을 여러분들 못하시겠지만은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할 겁니다. 얼마 전 한 기사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엄청난 정말 뛰어난 대책을 내놓고 전 국민이 각성을 한다고 해도 현재 나빠진 상황을 복구하기까지는 20에서 30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상황을 제대로 직면하고 느끼고 상황을 해결하기까지는 거의 5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차례상이다라고 하는 거, 제사상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을 또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정말 끔찍이 생각하시죠? 정말로 잘 되시길 바라시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짊어져야 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그거는 너무나도 어둡다라는 사실, 그 점을 다시 한 번 더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명절 차례 제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주 여러분들께서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제사를 합쳐도 되나요? 라는 건데요. 아마 이렇게 비유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가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각각 다 매월 한 명씩 이렇게 각각 생일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그 친구들 생일 차려주기가 귀찮은 거죠. 그래서 딱 12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너네 생일상 매달 차려주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한 번에 딱 모아가지고 1년에 딱 한 번만 할게. 그러니까 그때 와서 너네 생일상 챙겨 먹고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생일상을 받는 친구의 입장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친구의 입장이 여러분들의 조상님의 입장과도 같은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진짜 정성을 들인다라는 거, 예를 다한다라는 게 뭔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교 경전 중에 하나인 지장경에 보면은요. 여기에는 조상님에게 예를 다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돌아가신 조상님에게 예를 다하는 공덕의 100% 중 70%는 결국 그 공덕을 빈 살아있는 자손에게 돌아간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특정한 종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뭔가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설령 우리 조상님일지라 하더라도 내가 그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결국은 다 복덕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차례상에 올릴 과일부터 해서 우리나라 걱정까지 정말 거시적인 의미까지 한번 담아봤습니다. 근데 그만큼요, 모든 것 하나하나에는 다 의미가 있고 특히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에는 조상님의 지혜와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만든 채널과 영상들을 보시면서 남기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이제는 세월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것 중 하나죠. 세월이 변했다고 해서요, 푸른 녹음이 갑자기 붉은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의 이치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운을 쌓기 위해서 집안에 여러 가지 정성을 들이는데요. 사실 진짜 좋은 운 쌓는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조상님에게 예를 다하는 겁니다. 그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더욱더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멋지동 컴퍼니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풍수 컨설팅, 인터넷 강의, 도서, 그리고 대통령 풍수 자문을 지내신 전성준 마스터님의 친필로 디자인한 복바라기 액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